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지식재산처가 처음으로 대통령 앞에서 직접 업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실 그 독립 부처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한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첫 번째 과제로 IP 수익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파턴 트롤이라고 특허 괴물로 불리던 특허 수익화 전문 회사를 20개를 만들겠다. 이런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뭔가 엄청 변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IP 허브 세계 특허 허브를 추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혁신 성장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야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의 중심이 되려면 이거 하나만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마디씩 하고 오늘 이제 이런 모임 토론회를 한번 끝내는 거로 하시죠. 먼저 우리 장관님부터 말씀. 이거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잘하는 국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지식 재산에 대한 그 가치 인정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나라 모범 국가가 됐는데 그에 맞춰서 그 IP에 대한 존중, 그 문화를 좀 잘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작은 이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 자신한테. 예, 그런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윈윈 그 문화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민정 교수 우리나라가 이제 AI 3대 강국을 추종한다고 그래야 되나?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워낙 경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폴리티컬리도 이제 양쪽이 어느 정도 좀 텐션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자원으로 경쟁하는 방식은 쉽지는 않고 이제 비대칭 전략을 많이 써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업이라던가 반도체 어떤 그런 피지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녹아 있고 그런 것들은 물론 중국이 앞서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 입장이나 이제 어떤 좀 서방 쪽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제외한 그 나라들과 파트너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이오 쪽에 우리 김지수 박사님은 그 바이오 산업의 특성은 그 특히 규제에 좌우되는 면이 다른 분야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체 위해성, 안전성,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나라나 이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그 규제를 개혁하지는 못하더라도 해외 선진국 수준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퍼 기술만 해도 이 기술을 가지고 뭐 동물 식물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경우가 해외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혀 못하죠. 그 LMO법에 의해서 못하고 또 그 식약처의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임상 시험도 한국에서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도 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해외보다 우리나라 대학이나 우리나라 소속기관이 더 발명자의 보상은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발명이 실제 이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려면 그 산업화가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규제 개혁이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히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이 그 규제 개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 성장이라는 게 적은 돈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일 텐데 우리
이제 시장이 사실 형성이 자율적으로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발명해서 실지도 하고 라이선싱도 하고 로열티도 받고 그럴 텐데 우리 최철 교수님은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IP 허브 되기 위해서는. 그건 아마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 밸류 체인 생태계 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P 가치 사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준의 경험치와 역량을 또 획득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가치 사슬 생태계가 이게 제대로 조성이 될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패권의 시대입니다. 기술 패권이고 기정학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하고 또 허브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IP 밸류 체인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일관된 그 기술 R&D 지원, 또 법 체계, 제도적인 개선, 또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금융의 여러 시스템과의 결합, 또 이것이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노벨상 경제 수상 얘기에서 하지만 혁신적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는 사실은 버블이 발생합니다. AR 버블 얘기도 나오지만 옛날에 철도 기술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버블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버블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라도 버블이 있거나 버블이 터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막 접고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그것의 사이드 이펙트를 극복을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IP 허브에서 굉장히 저희 사실은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나가는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결국은 포용적인 문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경제 발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득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다 그러면 내연기관을 전문가들이 현대차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전기차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밀려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거는 기득권과 새로운 세력의 어떤 싸움 내지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부작용, 뭐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AI 못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큰일 나게 생겼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게 아마 혁신성장 이론일 텐데 우리 정기혁 소장님은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IP 허브의 전제는 당연히 이제 지배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떤 정책과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효과적인 정책은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를 강화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법 그러니까 판례입니다. 판례. 어떤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그래서 어떻게 발명자가 보호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사회 전반을 혁신합니다. 한 사례만 들면 1990년대인데요. 즉석 카메라가 시장에 나와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폴라로이드라는 신생 회사가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특허 부여 소송을 다투면서 법정 비화가 됐다가 거의 7, 8년을 법정에 다투다가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코닥이 침해라고 판단을 했고 배상액으로 거의 36억인가 7억인가를 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 거죠. 코닥이. 이 사태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그 특허청에 입사하던 시절인데요. 그 시절에 책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만을 배경으로 책도 나왔는데 그게 패턴 워입니다. 워. 지금도 자주 보는데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가 모든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이젠 특허를 하고 혁신에 매진하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거죠. 그래서 90년 이후에 정보통신 산업이 새로 생기고 유전 바이오 산업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세계 산업과 기술의 한 중심에 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이런 그 발명자를 보호하는 어떤 사건 큰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전기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 기업과 우리 사회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다. 거의 리딩 국가입니다. 우리는 산업 전반이 전체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뭐 조선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하이테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나. 보호를 잘 해줘서 우리 기업들이 힘내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유일한 뭐 성장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결국 이제 최종 판단은 사법부 가서 내리고, 그죠? 그리고 사실 그걸 보호받지 못하면 요새 소송도 미국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젊은 발명가들이 또 미국 가서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 막으려면 정말 우리나라도 기술자, 기술, 발명자를 보호하는 정말 강한 이제 그걸 이제 IP enforcement라고 표현을 하던데 영어로 하여튼 그런 게 좀 되고 특히 첫 단계로 저는 지금 이제 판결문 공개 같은 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부터라도 먼저 추진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지식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하게 되고 좀 더 인사이트가 축적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내년부터는 좀 모셔가지고 심층 그 신상 털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 보여줄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활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